안녕하세요. 해피하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6월 4주차부터 7월 2주차까지 국내 선물 파동을 같이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 전에는 제가 5분봉을 기준으로 차트를 복귀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틱 차트를 보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틱 차트나 분 차트나 똑같은 흐름으로 진행이 되나 장 초반에는 순발력이 요구될 때가 있기 때문에 틱 차트를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틱 차트는요,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의 움직임에 현혹될 수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하시고요. 틱 차트는 지금부터 1주나 2주 전까지의 틱 차트만 제공되고요. 분 차트처럼 뭐 한 달 전, 두 달 전까지 차트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틱 차트를 갖고 여러분들이 복귀하려면 1주 전이나 2주 전까지의 차트만 제공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별로 차트 보겠습니다. 자, 6월 23일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분 차트나 틱 차트나 보는 방법은 같습니다. 위에 있는 신호가 보조 신호고요. 아래에 있는 신호가 메인 신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보조 신호 매수, 메인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요. 조금 지켜보니까 메인 신호가 9시 19분에 매도 신호가 출현이 됐고요. 그쵸? 그리고 보조 신호가 9시 반에 매도 신호가 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매도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당일 중심선이 3, 4, 2, 1호예요. 중심선이 깨졌으니까 매도가 맞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신호가 나왔을 때 마디 자리는 당일 마디 자리가 34150입니다. 그쵸? 34150이고 그 윗단에 있는 34155는 전일 중심선이에요. 그쵸? 그렇다면 우리 타점은 34155와 34150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디가 파동 원리에 따르면 자, 이 마디가 34150과 34155가 무너지면 그 아랫단 마디가까지 간다더라. 최소한. 그게 34090까지 파동이 이어진 거고요. 조금 더 버텨봤더니 이제는 재수가 좋아서 버텨봤더니 그 아랫단 34025 그리고 더 버텨봤더니 시장이 그 아랫단 33965까지 결국에는 매도가 여기서부터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매도가 1.85표 나왔고요. 이날 시장이 왜 많이 빠졌나 우리가 기술적으로 시장을 다시 접근해 보면 첫 번째 모든 파동은 초록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아침에 초록선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중심선 아래에서는 시장이 아래로 가려는 성향이 있다. 여기서 중심선이라는 이야기는 당일 중심선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일 마디가를 갖다가 종합하면서 우리가 타점을 잡는데요. 전일 마디가 중에서도요. 전일 중심선이 가장 강력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전일 중심선이 3415이죠. 그래서 3415 전일 중심선이 하락하면서 다시 말해서 당일 중심선 하락 이탈이죠. 전일 중심선 3415 이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더 크게 빠졌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6월 26일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날을 보시면 10시에 보조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보조 신호 매수 신호 나오는 구간이 당일 중심선 34070을 돌파하면서 나왔고요. 우리가 보조 신호를 보고 진입해도 무방하나 우리는 안전한 구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시 40분이 되니까 메인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그 매수 신호 나오는 구간에서 내가 타점을 잡으려면 자 이렇게 되겠죠. 신호가 나왔을 때 그러면 나는 당일 마디 자리에 34135에서 잡고 싶은데 안 와요. 자꾸 34150에서 지지를 하는 거예요. 34150이 뭐냐면 전일 마디가예요. 그러면 시장이 세기 때문에 34135가 안 오는구나. 그러면 나는 눈높이를 낮춰서 34150 매수. 그쵸? 34150에 매수하는 대신에 나는 그 윗단 34195 청산. 그런 개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고점에서 매수를 따라갔지만 34150부터 34195까지 매수가 0.45p 정도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월 27일 차트 보겠습니다. 자, 6월 27일은 좀 시장이 피곤했습니다. 어쨌거나 시장을 보면 9시 7분이 되니까 보조 신호와 메인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매도이기 때문에 저항받는 구간이 어딘가 봤더니 당일 마디 34095 그리고 전일 중심선 34070이죠. 그럼 요 자리가 어떻게 보면 매도 타점인데 시장이 장중에 더 올라갈 것처럼 휩쓸을 막 줬기 때문에 조금 겁이 나는 장이었죠. 그래서 그럼 이 구간에서 내가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은 34095고요. 그게 안 된다면 34095 당일 중심이 무너지는 걸 확인하고, 그쵸? 여기죠? 전일 중심선 34070이죠. 34070에 들어가서 나는 그 아랫단 34030까지. 그래서 이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도가 한 0.65p 파동 나오고 그 이유는 시장이 찌글거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월 28일 차트 보겠습니다. 6월 28일은 갭 상승을 했다가, 그쵸? 줄줄이 하락하는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9시 33분에 보조 신호 매도, 그리고 9시 39분에 이제 메인 신호 매도가 나왔고요. 당일 시장의 중심선이 34145인데 시장의 중심선이 무너졌으니까 매도가 많네.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고요. 일단 신호가 나온 후에 당일 마디가 34025이기 때문에 우리는 34025 근처에 무조건 진입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34025가 무너지면 그 아랫단으로 빠지겠다. 이런 마인드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제일 만만한 것은 그냥 34025가 무너질 때 따라가는 게 좋겠고요. 좀 더 내가 좋은 자리를 잡으려면 검정 점선, 그쵸? 하프 눌림 무기죠. 한 34050 정도 되겠네요. 저는 그냥 마디 자리 붕괴할 때 따라간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34025 매도. 그럼 내가 여기 들어가는 순간 최소한 여기까지는 준다. 그리고 33960이 무너지면은 재수가 좋으면 그 아랫단 33895까지는 준다. 이런 개념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거죠. 결국에는 시장은 34025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그쵸? 볼까요? 여기까지 세 박스가 나온 거죠. 여기서부터.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그리고 시장이 왜 많이 빠졌나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더 분석해 보면 이날도 보면 모든 파동은 초록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초록선이 붕괴된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흰선 34090은 뭐냐면 전날 중심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당일 중심도 중요하지만 전일 마디가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뭐냐면 전일 중심선입니다. 그래서 당일 중심선 무너지고 전일 중심선 무너지고 초록선 붕괴가 됐기 때문에 시장이 아래로 많이 빠졌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6월 29일 차트 보겠습니다. 6월 29일은요. 9시 3분에 보조 신호 매수 신호 나왔고요. 그리고 9시 10분이 되니까 이제 메인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매수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진입할지 모르겠지만 내 마인드에는 당일 마디 34170을 지지하면 그 윗단 34230까지는 가겠구나. 그런 일단 개념으로 시장을 보는 거고요. 타점을 잡을 때도 보면 자, 이 구간에서 메인 신호가 매수 신호 나온 구간에서 가장 만만한 진입 자리는 물리더라도 34170입니다. 그쵸? 34170. 그리고 내가 조금 더 기술을 쓰면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전일 마디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게 전일 중심선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34145죠. 나는 34145나 34170의 매수. 그리고 나서 청사는 34230.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게는 매수가 0.85p 파동을 줬고요. 그리고 11시가 넘으니까 시장이 이제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11시 15분이 되니까 보조 신호가 매도. 그리고 11시 52분이 되니까 메인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중심이 34040인데 중심선을 깼고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내가 진입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34020은 전일 마디 자리죠. 여기 자리죠. 근데 나는 중심선에 대놓고 매도를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봤더니 전일 마디 34020을 지지하다가 한번 올라갔다 다시 밀렸기 때문에 34020이 이제 저항 마디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34020이 매도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청사는 그 아래 단 33980 그리고 재수가 좋아서 버텨봤더니 종가까지 33920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매도가 34020부터 33920까지 거의 매도가 1% 파동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월 30일 차트 보겠습니다. 6월 30일은 기술적으로 보면 전날 매도 파동의 연장으로 시작하자마자 도미노로 빠졌어요. 이날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하는 날인데 6월 30일 러닝 타이밍에 나스닥 시장의 흐름을 보니까 장타 파동 매수 신호가 나와서 나스닥이 급등할 수 있는 모양새를 갖췄기 때문에 제가 이 매도를 따라가지 말고 혹시나 매수 신호가 나오면 매수 신호를 따라갑시다 하고 기다렸어요. 그러고 나서 시장을 보니까 결국에는 보조 신호가 10시 44분, 메인 신호가 1시 14분에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파동이 초록을 갖다가 장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매수 신호 나왔을 때 만만한 마디 자리는 34010 당일 중심선 아닙니까? 34010 매수. 그 대신 내 머릿속에는 그 윗단 34070 매수가 0.6% 파동 나왔고요. 여기서 34040은 뭐냐면 바로 전일 중심선입니다. 그쵸? 전일 중심선. 다시 말해서 34010부터 34070까지 가는 중간에 눌림목은 34040이 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 3일 차트 보겠습니다. 7월 3일은요, 조금 전 동영상에서 봤듯이 6월 30일 오후 1시경에 출현됐던 매수 신호가 그 다음날로 이어지는 연장 파동이고요. 조금 더 시장을 보면 모든 파동은 초록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아침에 초록과 파랑이를 갖다 갭상승하면서 시장이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파동이 342부터 시작해가지고요. 34570까지 매수가 3.75p 나왔는데요.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잡으려면 눌림목을 잡아야 됩니다. 자, 눌림을 잡으려면요. 이런 날은요. 전일 마디가를 기준으로 눌림을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마디가 파동의 원리를 갖다가 따져보면 빨간 선이죠. 34260을 돌파하면 그 윗마디 34325까지 간대더라. 34325를 돌파하면 그 윗마디 34385까지 간대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논리를 갖고 시장을 우리가 대응한다면 가급적 빨리 눌림을 잡아야 되겠죠. 그럼 눌림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다른 건 없습니다. 눌림을 잡는 방법은 전일 마디가를 기준으로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화면상에서 보면 34290이 눌림인데 34290이 어떤 자리인가 보면요. 바로 전날 마디가가 되겠죠. 자, 전날 여기 빨간 선이네요. 전날 이 마디가가 그쵸? 당일날 눌림목이 되는 거죠. 그 자리가 결국에는 34290이 되는 것이고요. 1차 눌림목이고 또한 시장이 너무 세서 더 많이 가서 우리가 2차 눌림목을 잡는다면 34350입니다. 34350은 뭐냐면 전일 마디가 기준으로 따지면 34350은 바로 전일 마디가 옥색선이죠. 34350이 결국에는 당일 눌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수 파동이 342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윗단이죠. 보면은 어디까지 갔냐면 자 34570까지죠. 매수가 거의 3.75p 나왔는데 우리가 순발력 있게 눌림을 잡았다면 바로 전일 마디가 34290이나 아니면 34350이 최적의 눌림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 4일인데요. 이날은 미국장이 이제 조기 종료에 진입을 해가지고 시장이 움직임도 없고요. 진폭도 없습니다. 이런 날은 그냥 과감하게 쉬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 5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7월 5일은요, 전날 종가 부근부터 보조 신호는 매도 신호가 나왔고요.
9시 한 17분이 되니까 메인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그리고 시장의 중심선 34430이 이탈됐죠. 자, 메인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온 구간에서의 마디 자리가 그냥 하얀 땡땡이 34305가 되겠고요. 내가 조금 더 기술을 쓰면 전날 종가 부근에 형성됐던 마디 자리죠. 3434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날은 우리가 매도로 대응한다면 당일 마디 기준으로 따지면 34305가 되겠고요. 전날 종가 부근의 마디를 따지면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34340부터 34305까지가 이제 매도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일단 한 박스가 빠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날 시장은 모든 파동은 초록에서 시작한 다음에 초록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랫단 마디자리가 34240인데요. 34240은 뭐냐면 파란선 큰형 자리죠. 초록과 파랭이가 있는데 파랭이가 무너지면 시장은 더 빠진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시장은 34305부터 한 박스, 그리고 파란선 큰형 승부처가 무너지면서 두 박스, 그 아래로 세 박스. 그래서 매도가 거의 1.9% 파동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눌림을 보면, 자, 이 구간을 보면은 자, 34240 아랫단부터는 초록도 무너졌고 파랭이 큰형도 무너졌기 때문에 무조건 매도입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내가 매도를 진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는 당일 마디 기준으로 따지면요, 34240 옥색선인데요. 항상 이런 장은요, 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자리 안 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34240은 안 오고 우리가 마디 자리 기준으로 보니까 계속 34220이죠. 노란 선이죠. 34220에서 무너지면 아랫단. 여기 34220 저항. 계속 그러죠. 그렇다면 눌림은 이제는 34220이 되는 거죠. 34220 매도, 그리고 34180, 341.80, 341.15. 그래서 여기서도 매도가 한 1% 이상 파동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 6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7월 6일은 전날 매도 신호의 연장 파동으로 시작하자마자 시장이 도미노로 빠졌는데, 마디가 파동의 원리를 갖다가 따져서 보면 결국에는 자, 당일 마디가 33985가 무너지면서 그 아랫단 33920까지 빠졌고요. 33920이 무너지면서 33860까지 바로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순발력 있게 대응해도 되나, 순발력 있게 대응하지 못했다면 매도이기 때문에 갭을 메꾸러 올라오는 구간을 타점으로 잡자. 그러면 시장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갭을 메꾸러 올라오는 최적의 A 플러스 매도 자리는 당일 마디 34050, 전일 마디 34055입니다. 이 구간에서 시장이 횡보를 하다가 결국에는 33985, 33920, 그리고 그 아랫단 다시 33860, 338 땡땡까지 매도가 여기서 이만큼 나온 거죠. 매도가 2.5% 정도 파동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 7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7월 7일은요. 전일 7월 6일에 매도 신호가 연장돼서 하락하는 갭 하락장이었습니다. 갭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갭을 메꾸러 올라와주는 구간이 33610, 그 자리가 전일 마디 33610이 되겠고요. 또 당일 마디 기준으로 따지면 33570이 되겠죠. 요 구간이 결국에는 A 플러스 매도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여기서부터 그 아랫단까지 거의 매도가 3% 파동 나왔고요. 매도 파동이 크기 때문에 장중에 눌림목도 충분히 줬다. 장중에 눌림목은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시면 33445 옥색선이 무너지면서 한 파동 나왔죠. 이 자리에서 자꾸 침을 맞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33445가 매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좀 버텨봤더니 종가 부근에 쭉쭉쭉쭉 빠져가지고 33620까지 여기서부터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거의 매도가 1.85p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요. 6월 4주차부터 7월 2주차까지
국내 선물 파동의 모습을 틱 차트를 기준으로 같이 한번 복귀해 봤습니다. 국내 선물은 보통 9시에서 10시 사이에 거의 승부가 끝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매매 기법에 관심이 있거나 방송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